얘네들은 채불리는데 채불리는 거 그냥 다 줘라. 우리 김영동 의원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까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묻기에 다시 답합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등의 개혁,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민주당은 이 땅에 유신시대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위해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최고위원이 어제 발언의 진위가 심하게 왜곡됐다고 두 차례나 해명했음에도 새누리당은 발언의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뒤틀어서 전혀 엉뚱한 뜻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정쟁의 불씨를 살리려는 불순한 흐름이 보입니다. 장하나 의원은 당론과는 다른 개인적인 입장을 공개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스스로 당직을 사퇴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제명을 운운하는 새누리당의 독선과 과잉 충성은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지난 대선의 문제의 본질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적 요구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난 대선 관련 의혹들은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의정에 전념하자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적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일부 발언을 빌미로 새누리당이 오히려 민주당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예정됐던 국정원 개혁특위 회의를 새누리당이 무산시켰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냉정을 찾고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성실하게 의정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당면한 목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민주당에게는 지금 민생과 복지를 살리는 내년도 예산을 마련하는 일과 국정원 개혁특위가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일,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관철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의원님들 각자의 발언이 당론이나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개인의 소신 발언이 우리 내부를 편가르게 하고 당의 전력을 훼손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서 각자의 발언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의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의원님들 각자가 당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궁리해 주셔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라는 당원들의 명을 받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부여받은 권한으로 추후 당의 단결을 해치거나 당의 이해와 배치되는 언행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에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참으로 부당하고 억지스러운 정치 공세를 인내하고 간용해가며 설득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탓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집권당답게 민생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촉구합니다. 집권당으로서 민생과 그리고 야당과 국민 앞에 약속한 문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신이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볼모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국정개혁 특위 재개와 국회 정상화를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모든 논란과 불신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해법은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와 특검 수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사자회담을 통해서 명시된 국정원 개혁과 그리고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사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둡니다. 만약에 이 같은 사자회담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책임은 오로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이 집권당다운 책임있는 그리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320회 국회 제17차 본회의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안건은 그 위문금 각출, 연말연시 국권장병 위문하기 위해서 0.5% 32,000원을 이제 12월 세부에서 이제 공제하는 안건이 있고요. 법사위에서 이제 의결되었고 안건이 30건이 있습니다. 이 30건 위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법사위에서 승려기한 미도에 됐으나 양당 그 정책의장이 합의 처리한 건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위법으로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인데 이건 이인석 국토위관사가 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재위의 부가지대법, 안행의 지방세법, 이건 장병환 정책의장이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결의안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작년에 구성됐지만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특위에서 활동을 종료시키기로 여야간에 대한 조사의 범위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활동을 종료시키기로 이제 합의해서 오늘 종료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난번 12월 5일 본회의 때 이병석 부의장이 사회를 받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이병석 부의장이 사회를 볼 예정입니다. 5분 발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병호 의원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사건 진상 관련해서 발언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에서 홍문표 의원이 발언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6월 임시회 때 아시는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 의원님들이 법안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서 이의를 제기해가고 그 다음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본회의에 결의된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어느 정도 여야간 합의가 돼갖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뉴타운 등 정비 사업에 있어서 현금 청산 시기와 사업비 증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좀 전보다는 좀 진일고 했기 때문에 원안보다 이제 수정안이 100% 다 만족스러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본회의에 상정된 원안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좀씩 양보해 갖고 합의된 안이니까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320일의 임시회를 저희가 소집 요구를 해놨는데 아직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당 일방적으로 오늘부터 국정개혁 특위를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아직 임시회 의사일정을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합의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그 8.28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그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8.28 대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지방세 결손에 대한 사전적이고 제도적인 보완 대책이 선행이 되어야 취득세 인하에 동의할 수 있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조 4천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 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3%를 지방 소비세를 인상해서 대체를 하고 나머지 1조 2천억에 대해서는 ABB로 계상해서 지원하겠다는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요구한 사전적이고 제도적인 보완 대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심의 원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 우리의 당의 안이 너무나 명확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반대는 못하면서도 정부 측의 반대로 그동안 타결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들의 끈질긴 요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여서 당초 우리 당이 요구했던 대로 지방 소비세를 5%에서 바로 내년도부터 11%로 6%포인트 인상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당초 정부안은 내년부터 시행으로 왔습니다만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 소급 적용인 것으로 하되 그에 따라 발생되는 금년도분 결손분 7,800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방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4조 원이 지방 재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2조 4천억 원은 이번 취득세 인하에 따르는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하고 지방 재정 교부금과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내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 8천억 원씩 보전을 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재정 입장에서는 취득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세목인데 반해서 부가세는 매년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1년에 약 4조에 한 5%씩 그다음에 그걸 한 2천억 정도, 그러니까 한 5년에 최소한도 8천억 정도 지방재정에 사실상 더 순증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이번에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사수하겠다는 우리 당의 방침이 이번에 관철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정책위의장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윤석 국토교통위 간사님으로부터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어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철도공사 파업과 관련한 사항, 두 번째 국토교통위에서 또 법안을 의결했던 내용 중 두 가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4,356명을 직위 해제하고 직행부 194명을 고발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장관이나 철도공사 사장의 우중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업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라는 미명하에 민영화 수순을 밟아나가는 정부의 의견에 반대를 제시했던 파업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번 파업을 노조는 중단하고 또 KTX 민영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야정 합의를 이끌자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와 여당에 의해서 좌절됐습니다. 기어이 철도공사는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짓밟았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철도 노조가 요구한 사항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러한 의견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부는 무엇이 그리 급해서 민주당과 철도 노조 그리고 시민사회의 또 많은 국민들의 염려와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사회의 일정을 밀어붙이는 의지식으로 강행하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여야정 노사 간의 요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행복주택사업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 임차료를 바우처 형태로 보조하는 주택 임차료 보조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준공 15년 이상이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3개층까지 3개층까지 더 올려 짓고 주택수는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 끈질기게 주장했던 민생과 관련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저희 민주당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 갱신 청구권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